우리가 이연과 예산 계정 과목을 언제 봤냐면, 자, 53페이지를 가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미수금과 미수수익 적혀 있죠. 그 미수수익에다 뭐라고 적어뒀죠? 지금 본 거예요. 그죠? 미수수익. 그럼 지금 미수금하고 미수수익, 지금 아래 선급금이 있고 그 아래 선급 비용이 있죠. 자, 얘네들은 당좌 자산이란 이야기예요. 앞에 제가 선급 비용하고 미수수익은 자산이라 그랬죠. 얘네들은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안 읽어도 알겠죠. 그럼 또 저와 같이 얘네들 본 게 이제 67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금 아래에 미지급 비용.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68페이지에 가면 선수수익 있죠. 그러면서 아래 적혀 있는 손익의 발생과 이연, 이제 얘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발생과 이연이. 그걸 여기에 넣어두니까 계산하고 보는 게 나은데, 이 시점에 제가 이 원리를 설명했으면 또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뒤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수익의 발생에서 미수수익이랑 같이 짝지로 해서, 우리 실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미수임대료, 미수이자, 미수수수료 이렇게 해서 자기 짝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다 얘는 유동자산으로 해서. 그리고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 임차료, 뭐 미지급 이자. 아래 우리 이연에서도 우리 선수수익도 선수임대료, 선수이자 이런 식으로 뒤에 우리 비용 계정 과목을 붙여가지고 자산으로 앞에 선수점을 붙여서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얘네들 이런 거다 정도까지만 지금 보시고, 근데 이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 250페이지로 다시 와서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라고 적혀 있죠. 얘도 이연이에요. 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얘를 100만원치를 구입을 한 거예요. 100만원치.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사용한 게 사용액이 60만원치를 사용을 했고, 그럼 남아있는 미사용액이 40만원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볼게요. 100만원치 샀는데 60만원치만 쓰고 4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에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면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고,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하면 소모품비로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소모품의 자산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입할 때에 차변에 소모품 100만원이다, 대변에 뭐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했다. 자, 얘는 구입할 때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소모품은 60만원치만 쓰고 40만원치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용한 만큼은 썼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소모품비가 돼야 되고, 남아있는 거는 아직 내 자산으로서 얘는 소모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쓴 것만 소모품비가 돼야 되고 결산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 때 전액을 소모품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일날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앞에 이연할 때 늘 했던 방식이 소모품 처리했으면 얘가 전부 다 했으니까 전부 다 아니니까 지금 이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대변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소모품만큼 지울 때에 지금 100만 원치 소모품이 있다는 건데 사용한 만큼을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 40만 원만 남아 있을 거잖아요. 지금 100만 원 적혀 있는 걸. 그죠? 할 때 100만 원 적어놨는데 40만 원치만 두고 다 내려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쓴 만큼 소모품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6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전부 다 썼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40만 원치 남아 있어요. 소모품비는 60만 원만 돼야 되기 때문에 40만 원치를 얘가 대변에 소모품비 40만 원치를 줄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차변에 40만 원은 우리 안 쓴 남아 있는 만큼 소모품으로 인식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원리대로 보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얘는 세무위급에 잘 나와요. 회계일급보다. 왜 세무위급에 잘 나오냐면 잘 틀려주더라고. 자, 이렇게 문제를 줘요. 결산이 붕괴를 시킬 건데 자산 처리했대. 그러면서 미사용액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줘요. 여러분한테. 그럼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와 같이 할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얘 소모품이네. 대변에 소모품. 그럼 얘가 소모품이면 얘가 소모품비겠지. 그죠? 그럼 위치는 다 잡았어요. 금액 써야 되는데 얘가 40만 원 주면 40만 원 쓰고 싶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소모품이 100만 원이면 소모품이 40만 원만 남아야 되네. 그죠? 사용 안 한 게 40만 원만 남아야 되네. 그래서 여기가 60만 원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어렵게 내는 사람은 이것만 주고 얘마저도 장부 조회하라 그래요. 장부에 100만 원치 산 것도 조회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 우리가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소모품을 대변에 보내고 소모품비다. 소모품비 처리했으면 소모품비를 지우고 소모품이다. 이건 알겠죠? 그럼 처음 문제 보자마자 자산 처리했다면 소모품이네. 대변에 소모품. 그러면 소모품은 글자가 몇 자죠? 소모품 세 자죠? 그러니까 사용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모품비로 처리했대. 비용 처리했으면 소모품비 난 거 알잖아.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비 네 자죠? 그러면 이 금액은 미사용액이다. 이 생각해서 그 금액 짝지가 없으면 다른 금액인가 보다 라고 찾아가는 것도 일단 시험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크게 깊이 이해해서 올해 쓴 거 얼마 뭐 남은 거 얼마 막 정리하고 있는 것보다 단순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쓴 게 사용액 하는 게 나중에 경과액, 사용액 올해 거예요. 그리고 미경과분 이게 이제 미사용액 이제 내년 거예요.
그게 지금 정리되도록 되는 건데 우연히 글자 수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용에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품은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251페이지에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가 있죠. 자,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50페이지하고 엮어놓고 그냥 한 번 정도 생각을 더 다시 해주시면 돼요. 우리 50페이지가 저와 같이 단기매매 증권, 좀 유가증권 하면서 이야기했던 곳이에요.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는 얘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차액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오르면 얼마 올랐다, 내리면 얼마 내렸다, 이렇게 차이만 조정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주를 취득했는데 취득할 때에 우리 X1년도에 시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사올 때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100만 원이다 라고 쓰고 대변에 돈 100만 원 주고 썼겠죠. 그랬다가 X1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공정가액이 1200원이에요. 그럼 기말 공정가액이 120만 원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고 12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20만 원을 높여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은 얘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일어났지만 얘는 영업 후에 수익으로 처리했죠. 그럼 수익이라는 건 내 거야라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 거 120만 원짜리야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를 안 팔고 만약에 X2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주당 900원으로 내렸다면 이제 외부 이용자한테는 1000주니까 9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90만 원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120만 원이라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우린 자산이에요. 그죠? 줄이려면 반대인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을 줄여주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도 평가지만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련되는 건 모두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팔 때까지. 그러다 마지막에 팔 때는 단기 매매 증권 남아있는 금액만 가지고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기말에는 우리가 올해 취득했으면 취득원가의 차이고, 만약에 올해 이전에 취득했으면 전기말
그 공정가액하고 차이가 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단순하게 언제 취득했는지만 보면 올해 취득했네? 그럼 간단한 문제예요. 올랐네? 내렸네? 그냥 이거 보면 되고, 또 단기매매증권은 올해 이전에 취득해도 상관없어요. 10년 전에 샀다 하더라도 정기 말거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지금 이제 300원 내린 거 천주 30만 원 내렸다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이런 성격이 나오는 이유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아래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라고 적혀 있죠. 자, 현금 과부족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처음 현금 이야기하고 막 이럴 때 현금 과부족 이제 이야기 나왔었죠. 자, 지금 설명하는 것도 옛날 공부했던 거 보실 거면 49페이지에 가시면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은 미결산 항목으로 우리는 결산할 때 없애버려야 되고, 근데 결산하기 전에도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서 성격은 자산으로 분류해서 차변이 자기 자리지만 금액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자기 마음대로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기말에는 그냥 잔액이 없이 0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은 원래 첫 사용할 때는 항상 장부의 금액을 실제 값으로 맞춰줄 거예요. 현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쓴 거는 현금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시제는 항상 장부에 적혀 있는 게 메인이 아니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장부가 맞아야지 장부에 맞춰서 내 돈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제 값을 맞춰서 따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부족하다라는 표현. 자, 부족하다는 건 장부의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현금이 100만 원 있다는데 실제로는 9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실제 90만 원이 있는 데다가 내가 10만 원 넣어야 되나요? 아니죠. 장부 10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내려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자, 부족하게 되면 우린 대변에 현금의 잔액을 줄이고, 그래서 실제 잔액으로 맞추고, 차변에 찾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얼마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원인을 밝히게 되면 아니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비용 나왔으면 비용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되겠죠. 그죠? 그때 제가 예를 든 건 아마 복리후생비다 이런 걸로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라면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라면 우리는 미결산 항목이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얘는 잡손실로 처리를 할 거예요. 봤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결산일날 부족하다면, 결산일날 맞춰봤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현금이.
그럼 그날 자기 혼자서 현금과 과부족 찾겠습니다 했다가 퇴근할 때 에이 못 찾겠어요. 잡손실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짓이야. 그죠? 결산일 때는 찾겠습니다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결산일 날 부족하면 현금 시제만 처음처럼 맞추고 바로 잡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일 날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바로 현금 잔액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차변에 바로 잡손실이라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잉시는 장부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더 큰 경우고, 자, 과잉일 때는 우리가 장부에 있는 금액을 현금 금액을 높여서 실제 잔액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의 금액을 높이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랬다가 원인을 규명을 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을 지우고 그리고 대변에 뭐 수익이든 자산의 감소든 뭔가를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현금 과부족을 지워야 되는 건 똑같고, 이때는 의미가 크지 않게 영업 외 수익으로 자비익 처리를 할 거예요. 자비익으로. 그럼 결산일의 과잉시, 결산일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마감하려면 실제 잔액하고 장부 잔액하고 현금 잔액을 맞춰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써두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찾겠다고 말할 시간 없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죠? 결산일날 돈이 많으면 바로 자비익이다 이거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제가 결산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 지금 이 두 개 결산일날 지금 상황이죠. 그럼 문제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도대체 얘가 부족하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일단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해요. 많은지 부족한지가 느낌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부족하다 느낌이 들면 결산에서는 잡손실이에요. 부족하면. 그럼 잡손실은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쓰고 보면 돼요. 결산 때는. 돈이 부족했으면. 그리고 과거에 현금 과부족이라 처리했으면 현금 과부족 지우고, 처리한 적이 없으면 현금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이 많대. 그러면 자비익이라고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현금 과부족 처리한 적이 있으면 현금 과부족을 지우고, 처리한 적이 없으면 그냥 현금 시제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산만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더 편하겠죠. 제일 어려운 게 부족한지 많은지 구분이 잘 안 가요. 한국말이 장부상 잔액이 뭐 실제 잔액보다 뭐 작다 했다가 많다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가 한번 꽂힌 대로 가더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제일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장부 부호 보는 방법인데, 장부 부호 보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컴퓨터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떠 있다, 얘가 플러스가 떠 있다가 있어요. 그럼 그 부호를 봐서 그 금액을 제거시켜 주면 되거든. 이제 그런 방법은 우리 장부 좀 많이 보면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252페이지에 자, 선납세금의 정리라고 적혀 있죠. 자, 선납세금은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나 아니면 원천징수 당했을 때, 그 원천납부세액을 냈을 때, 그때 우리가 차변에 선납세금이라고 정리해 두는 거죠. 그럼 기말에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장부를 보면서 저와 같이 볼게요. 자, 분계만 좀 기억을 하면 선납세금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죠? 자산이죠. 그러니까 선납세금을 쓸 때 우리가 차변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랬다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반대로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선납세금이 대변에 올 거고 사변에 이걸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세금 낸 거니까. 그래서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중간 연합세액이 100만 원 납부했다면 차변에 선납세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또 원천 납부세액을 내면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서 자, 예를 100만 원인데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에는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20만 원만큼도 선납세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랬다가 결산일날 우리 장부에 12월 31일 선납세금을 정리해 보면 120만 원이 합쳐져서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선납세금을 대변에 지워주고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해 주는 게 우리 선납세금 정리하는 분계예요. 한마디로 얘 모아뒀다가 지우면서 얘가 법인세다라고 바꾸는 거죠. 시험 때 결론적으로 얘를 다 법인세로 바꿀 거라서 그 회사 가시면 선납세금 처리 안 하고 얘를 바로 법인세 등이라고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셔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선납세금이야. 문제 내는 사람이. 왜냐면 비용 처리하고 그렇게 뭐라고 이재기 신청해도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답 알려주듯이 자산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자, 이거 본 적 있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죠. 그런데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한다면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였죠. 그럼 이때 제가 제일 중요시 이야기했던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시험에서 안 쓰면 틀리는 거.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거래처를 꼭 써라. 그때 제가 그런 강조했던 기억나시나요? 아마 69페이지에 보면 그 강조를 제가 해놨던 게 보이실 거예요. 69페이지에 보면 이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우리가 유동성 대체를 하는 작업이었죠. 자, 대손 충당금 환입 생각나시나요?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자, 이 설정하는 것 당연히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였죠. 자, 혹시나 해서 5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52페이지에. 자, 근데 우리 결산 때에 이 설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설정하는 것 채권 잔액에다가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이거 대손 예상률을 혹은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우리가 설정할 목표액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뺐을 때에, 자,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야기를 했죠.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제로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봤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것 보충법으로 할 거라 그랬는데, 금액만 구하면 컴퓨터에서 자동 결산이 돼요. 얘는 자동 결산이 돼요. 문제는 내가 이 금액을 이제 장부에서 잔액을 보고 문제에서 1% 하라 그러면 1%를 해서 이 금액에 그 바로 아래 있는 대손 충당금을 빼서 이 값을 구하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그냥 자동 결산에 그 금액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맞다면 이때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을 할 건데, 얘가 수동 결산이라는 거예요. 수동 결산. 그럼 우리 수동 결산은 직접 분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환입에 대한 분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뭐죠? 그렇죠. 엄청 오래됐죠. 우리 그죠? 자, 우리 채권은 자산이죠. 이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으로, 얘는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자리가 대변에 있는 거였죠. 그죠? 얘 줄여주는 거. 우리 100만 원인데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얘 90만 원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차감 계정이었죠. 자산을 줄여주는. 그럼 차감이라는 애가 붙으면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장부상으로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리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못 받을 거다라고 줄여준 계정이라서 대변에 있는데, 지금 환입이라는 건 장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몰려오는 금액보다 잔액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이 금액을 맞출 건데, 예를 들어 100만 원 맞출 건데 잔액이 120이 있다면 20만 원은 빼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걸 빼내려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겠죠. 대손 충당금. 그럼 많은 만큼을 빼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는 매출 채권이든 기타 채권이든 똑같은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800번대와 900번대 두 개가 보여요. 800번대, 900번대가 두 개가 보이게 되고, 800번대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고, 900번대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800번대를 사용하는 거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때, 자 매출 채권 계정하면 뭐뭐 있죠? 두 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 두 개만 매출 채권이죠. 그럼 나머지 기타 채권은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이나 이런 것처럼 방금 매출 채권 아닌 나머지 채권은 전부 다 기타 채권이에요. 그거는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7번에 있는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저와 같이 이제 컴퓨터를 볼 건데 작업을 좀 해야 돼요.